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달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두 건의 인선 발표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40총선 패배 후 열흘 넘게 이어진 장고 끝에 윤 대통령은 먼저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엔 일찌감치 하마평에 오른 오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는데 정치인 출신으론 처음입니다.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섭 정무수석의 후임으론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사람의 인선을 생중계로 직접 발표하고 인선 취지를 설명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모두 정치권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지명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이름이 중복 거론돼 왔지만 제3의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야관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여야 의견을 두루 청취해 신중하게 협치의 적임자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대통령실 전면에 배치된 가운데 국무총리 역시 풍부한 경륜과 함께 소통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에 따른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소통 적임자라며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을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조국 혁신당 역시 정 실장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점을 들어 비판에 가세했고 개혁신당 또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만든 장본인이 정 실장이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판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될 것입니다. 중국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늘어난 중국 직구로 인해 세관들의 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앞에 화물 컨테이너 수십 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또 하나가 들어오고 특송물품이 세관으로 끝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세관 업무도 폭증한 겁니다. 제 뒤로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방금 입고돼 엑스레이 검사를 마친 물품들입니다. 이런 택배가 이곳 인천세관에만 매일 10만 개 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인천세관에서 통관 처리된 특송물품은 하루 평균 약 8만 건.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은 지난해 927건에서 1616건으로 74%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한 번에 모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처리하는 양은 더 많습니다. 직원들은 휴식 시간도 반납한 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교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휴식을 취했었는데 올해는 물건 반입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일하지만 미처리 물량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 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물량을 소화하고 검사하고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이제 물건이 들어온다는 점이 제일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가품이나 유해 물품이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주요 세관들이 다 비슷한 처지인데 올해 1분기에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해외 직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분간 해외 직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세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서른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가 재난 대응 체계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난을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호강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각계 전문가와 유족 등이 모인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참사가 재난 대응 체계의 부실로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하천이 범람하고 참사가 발생한 책임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당일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청주시장은 재난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들은 결국 이제 기관장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참사 당일 현장 직원들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국의 재난대응 체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가지 우선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총 27명의 위원 중 3명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4곳은 이미 휴진을 앞두고 있고 전국 병원에서 개별적인 사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교수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며 의정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대형 병원이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에서 30%가량 축소한 상태에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형 병원의 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와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각각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고, 연세의대 교수비대위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성장률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급격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권 경쟁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분기 3.4%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전망치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소비가 줄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와 휘발유 관련 소비가 주춤했고 정부 차원에선 국방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꼭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고금리가 물가는 낮추지 못하고 경제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줄어들면 경제가 급격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S. economy continues to perform very, very well, but for reasons that are peculiar and not really indicative of underlying strength. 반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며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Gasoline is going way up, energy costs are going way up, and the stock market is, in a sense, crashing. The numbers are very bad. This is Bidenomics.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성장률은 둔화하면서 불황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번 의회 정원을 나중으로 삼아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